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어제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비전 선포식 가졌더라고요.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국가 차원의 비전을 만들고 제도를 설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과 시민의 삶을 바꿔본 경험이 있고 지금 보면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죠. 이제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했던 유튜브 동영상 출마 선언을 그대로 차용을 했더라고요. 이제 일잘러를 강조를 했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전날 비전 선포식이 예정돼 있다가 요즘 맞춰서 어제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이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좀 매치업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선거 초기만 해도 박주민 후보하고 정원호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 경쟁 관계였는데 요새 보면은 정원호 후보가 원탑으로 좀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결국은 저희 당은 경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이 문제인데 저희 지지층의 어떤 성향을 보면은 뭔가 이 선거가 좀 어렵고 중도층에 소구해야 되고 선거 관련해서 고전이 예상되면은 약간 유능한 지도자를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래서 아마도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은 본인의 유능함, 일 잘하는 모습을 전면적으로 마케팅을 잘 하시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저희가 완전히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지층에서 좀 선명한 지지자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일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를 앞선다고 해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 거죠. 여권의 지지층이 또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라든지 자산가치 변화라든지 점점점 서울시가 보수화되고 있고 그런 유권자들의 성향을 봤을 때 지금 당성이 강한 민주 지도자보다는 뭔가 좀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지도자를 후보로 내보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상당히 유력한 고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패널로 같이 나가고 그래서 네. 제가 아는 사이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응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대통령이 응원을 하는 게 거의 뚜렷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후보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그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여기가 서울이 보수화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더 그 뭐랄까 지지도를 얻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구나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못 쓰니까 국민의힘 성향에 가까웠던 중도층에서도 야야 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내가 민주당 찍기는 싫지만 그래도 뭐 일 잘하는 사람 하나 뭐 구청장 출신이니까 뭐 일 잘한다며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큰 어려운 싸움을 벌여야 된다. 뭐 오세훈 시장님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구청장 선거와 또 서울시장 선거는 판이 좀 더 그렇죠. 훨씬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검증 무대에 제대로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관련해서도 뭐 정원호 전 구청장님이 쓴 글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정원호 후보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떤 지도자다가 이렇게 확연하게 뭐 다른 박주민 의원처럼 이렇게 부각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일 잘한다는 이미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이겨야 사실은 이기는 민주당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또 서울시장 선거 뺏겨가지고 총선이나 대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 유능한 정치 지도자로서 정원호 전 구청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경선 그리고 당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경선 기간을 최대한 늦춰서까지 한번 레이스를 펼쳐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어떤 후보가 이게 왜냐하면은 미리 정해놓으면은 미리 또 검증도 되고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경선 과정과 긴 검증 과정 그것을 정원호 구청장이 얼만큼 잘 방어해내느냐. 근데 이번에 보면은 주요 캠프 구성원들도
강남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 박경미 강남 위원장님을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했더라고요. 홍대 교수하셨 수학 교수.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본선에서 이게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캠프 구성이나 어느 정도 또 밴드 웨건 효과 그리고 사람들도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한 고지는 유리한 고지다 그렇게 보입니다. 홍보수석 하셨던 분이 대변인이 됐어요. 네, 법원으로 잠깐 가보면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 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 이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 전달한 당사자인데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꿈인지 생신지만 계속 이렇게 되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100%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입법동체라는 표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따왔는지는.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거의 인정한 것인데 증인은 이와 같은 지시를 기억하지 못하나요? 저도 그런 지시를 받았던 기억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증인 외에 다른 과장들이 누가 먼저 왔는지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네. 정작 이렇게 약간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들이 있는 부분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하신다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내가 술을 마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하면서 요런 얘기를 하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보다 못해서 직접 나서서 아니 누가 왔는지 내가 먼저 와 있었고 누가 나중에 들어왔고 이런 순서까지 다 기억을 하면서 정작 답변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너무 선별적인 기억 아니냐. 좀 의심된다라고 아주 지적을 딱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참 지기현 재판부가 아니고 이진관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전담했으면 국민들 속이 뻥뻥 터졌을 텐데 굉장히 질문하시는 게 핵심과 요지를 잘 꿰뚫어서 질문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은 그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러한 어떤 계엄의 논거를 잘 제공했던 그런 실무 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히는 것을 좀 두려워해서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기억이 났다 안 났다. 근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진관 재판장이 굉장히 이것을 추궁하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도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은 검찰 과장이다. 아니 법무부 과장이다. 굉장히 고위 공직자고 엘리트 공직자고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그런 의무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앞으로라도 좀 솔직하게 이 역사고 기록이잖아. 그리고 이런 재판을 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내란이 일어나지 말고 국가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목숨을 걸고 막아달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겁해 보입니다. 저는 12월 3일 계엄날 그 당시가 지금도 그냥 눈에 선하거든요. 네. 그날 집에서 그걸 볼 때 그 장면들, 그 다음에 한 대표하고 통화할 때 내용들, 차에 가서, 그 다음에 그 당사, 그 국회로 가다가 당사로 가서 그 당사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국회로 갔을 때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들, 거기 의원들의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다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 과장이 법무과장이 얘기하는 것들이 선별적 대답이라는 재판관의 지적이 그게 굉장히 좀 진실에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법 전문가로서 야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정당성 부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법률가가 야 이거 내 운명이 여기 걸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누구든지.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나는 완전히 죽는 거고 근데 이게 성공하면 나는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출세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제 추정에 불과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그거 기억이 잘 안 난다. 근데 그것도 다른 거는 다 기억이 나는데
나한테 불리한 것만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선별적 기억이다라는 의구심을 살만하죠. 그나저나 김계리 변호사가 SNS에 그 윤곽근 전 충청북도 당 위원장이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려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 적임자가 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 썰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학교 교호인데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응원가 할 때 그거 하던 건데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윤곽근 변호사 뭐 고검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뭐 충북에 저렇게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김계리 변호사가 저런 얘기하면 윤곽근 후보한테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그 독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래 대통령 죽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도 나갈 수 있어.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후자일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죠. 이게 윤곽근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출마를 하고 또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원성 발언을 전하고 이 모든 게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변호인, 자신의 대리인이 지금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아무리 뭐 송원석 의원이 우리는 윤석열과 단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윤석열에 대리하는 사람이 광역단체장 출마하면 윤 어게인인 거지.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일들이 지금도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냐. 정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뭐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취소 필요성 강조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정청래 대표의 말이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 반칙골 취소같이 조작 기소, 반칙 공소도 취소되는 건 당연한 이치다.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할 거다.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강한 의지를 피력한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3년 근무하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한 적이 없고 뭐 만남이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개연성이 없고 날조된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조작해가지고 거의 창작 수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소까지 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잘못된 기소이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본인과 관련된 건을 지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나서서 이 사항의 잘못된 부분을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다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이 부분이 왜 공소 취소가 돼야 되는지 설득하고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 모임을 추진하고 있고 토론회 하시는 거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그 법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냥 DNA 같아요. 옛날에 한명숙 총리 본인이 뇌물 받은 걸로 인해서 그 문제가 됐었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재심 신청하겠다고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같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 출마자 같은 경우도 드루킹 사건으로 해서 실형을 2년 선고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뭐 이러면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고, 조국 씨도 부인이 4년형을 받고 본인이 2년형을 받았는데도 잘못했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끝까지. 근데 좋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화영 씨나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공소 취소라는 것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나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 문제가 발견돼서 공소 취소로 가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됐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걸어놓고 이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개를 흔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무슨 증거가 아니라 이미 목표를 위해서 무슨 짓인데 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국민이 이런 특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다 억울하다고 얘기해서 자기가 재판을 잘못 받았고 뭐 검사가 나를 조작했고 이렇게 얘기들 해요. 재판에서 지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특검 받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권력형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사인을 주고 있다. 국정조사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확히 문제가 발견되면 그다음에 이러하니까 이것은 공소 취소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가겠다는 것은 너무 정치적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런 취지였다면 법무부에서 바로 했겠죠. 공소 취소 그냥 법무부 검찰에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지 청문회나 토론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검찰이나 법무부처럼 행정권이 있습니까?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어요? 증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요. 짜고 못 칩니다. 증언도 못 만들어내요. 모든 구성원들과 관련 자료를 다 들춰놓고 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이게 정말 조작된 사건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과하다는 것인지. 아니, 저는 윤석열 정권 같았으면요. 그냥 검찰한테 지시했겠죠. 이렇게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그냥 영분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정말 공론화의 장을 통해서 한번 토론해보고 알아보겠다는데 자신 있으면 그때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자료를 내면 되겠죠. 법무부가 바뀐 다음에 그 연어회 사건 술자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법무부가 무슨 다 조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뭐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검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를 삼았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겠지. 근데 이거는 이미 재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국정조사 하세요. 특검도 해보세요. 문제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소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저도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공소 취소라는 것들을 내세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건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수단입니까? 그거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그거를 통해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 공소 취소를 해야 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나오기도 전에 미리 공소 취소는 무조건 돼야 돼.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공소 취소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고, 근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 임명의 민주당 관계자를 이용해서 이거 대통령 뜻으로 봐야 한다. 왜 아무런 언급이 없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뜻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했겠죠.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이상의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피의 사실 공표로 많은 부분이 정말 왜곡되고 가짜 뉴스로 도배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인식으로 뿌리 박힌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릴까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낱낱이 그냥 이 검찰권과 행정권으로 다 압수수색 해갖고 밝혔으면 좋겠는데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그러면 우리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비슷하게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정치의 영역,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게 수사를 당했구나, 이 정말 증거가 명명백백하구나 이렇게 좀 밝혀지고 인식이 확산될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피사실 공표죄는 사실 피사실 공표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너무 선별적이에요. 그거 역시. 왜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피사실 엄청 공표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피사실 엄청 공표했습니다. 근데 조국이나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것만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아니 본인들은 안 했습니까? 본인들은 피의사실 그렇게 공표 안 했습니까? 뭐 우리는 안 했는데 상대방이 그랬다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사실상은 이 피의사실 공표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건 분명한데 지금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해왔어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만 우리 거에 대해서만 막 난리를 치고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한 것들은 입국 다시니까 이거는 진짜 선별적이고 그렇게 공정하지 않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게 불만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한 거 적극적으로 국정조사 요구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뭐 문제 제기를 안 하시고 본인들이 안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지, 그거는 저희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권리 회복 차원에서 계속 주장을 해야죠.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소수당의 비애죠. 채택을 못하니까 해봤자. 주장도 안 하시잖아요.